여러분, 홍길동이라는 이름 다들 들어보셨죠?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홍길동 전의 진짜 매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정말 유명한 대사죠. 바로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이 이야기의 모든 슬픔과 갈등, 그리고 분노가 전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인공 홍길동은 대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의 삶은 처음부터가 평범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아주 강력한 예언이 담긴 꿈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고위관직에 있던 아버지가 거대한 청룡이 자신의 입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 용꿈, 특히 청룡꿈은요, 이건 거의 엄청난 인물이 태어난다는 계시나 다름없거든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길동의 위대한 운명과 그의 비천한 현실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길동은요, 진짜 천재였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그런 아이였죠. 하지만 그의 모든 잠재력은 딱 한 가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자,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당시 조선 사회가 만든 제도가 어떻게 길동이라는 한 천재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는지,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대체 뭐였을까요? 그 벽의 이름은 바로 서자입니다. 양반 아버지, 그리고 신분이 낮은 첩, 그러니까 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뜻하죠. 이 서자라는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 게 홍길동의 모든 고뇌와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인 족쇄를 찬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정실 부인의 아들인 형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과거 시험도 못 봐. 그럼 당연히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 없어. 평생 자신의 신분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고 싶었던 또 다른 첩 초란에게 길동은 그야말로 눈엣가시였거든요. 결국 그나는 부패한 관상가와 짜고 길동을 없애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길동은 이 음모를 알아채고 살아남기 위해 집을 떠나겠다고 아버지께 고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슴 아픈 소원 하나를 말하죠. 제발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부르게 해달라고요. 마침내 허락을 받은 길동은 자신을 품어주지 못한 세상에서 스스로의 길을 만들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집을 나온 외로운 소년이 어떻게 전설적인 의적단의 지도자로 거듭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시죠. 길동은 산에서 도적무리를 만났는데요. 거기서 말도 안 되게 무거운 바위를 번쩍 들어올리는 괴력을 보여주면서 단번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도적들을 활빈당, 즉 가난한 백성을 구하는 무리라는 정의로운 의적단으로 완전히 바꿔놓죠. 자신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사회를 바꾸는 더 큰 힘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이때부터 그 유명한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 시작되는 겁니다. 엄청난 무술 실력에 신비한 도술까지 쓰니까요. 길동과 활빈당은 전국을 누비면서 부패한 관리들을 혼내주고 백성들을 돕는 그야말로 신출귀몰한 영웅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도술! 길동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분신을 무려 8명이나 만들어낸 거예요. 이러니 조정에서는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요.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왕은 당연히 분노했죠. 하지만 홍길동의 진짜 최종 목표는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억압했던 바로 그 나라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죠. 왕이 체포 명령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8명의 길동이 전부 잡혀와서 궁궐을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진짜 길동이 나타나 왕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죠. 바로 병조 판서라는 공식적인 직위. 서저도 나라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는 걸 시스템 안에서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받자마자 미련 없이 조선을 떠납니다. 길동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아주 먼 섬으로 건너가서
율도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곳은 어떤 사회적 차별도 없는 이상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에서 쫓겨난 서자 홍길동은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정당했던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공정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낸 거죠. 정말 완벽한 영웅서사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강한 울림을 주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전설 뒤에 숨어 있는 작가를 만나봐야 합니다. 저자는 바로 허균입니다. 그는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가였어요. 신분이 모든 걸 결정하던 조선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배경이 아니라 오직 재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이 홍길동전은요, 그냥 재미있는 소설이 아니라 당시의 낡은 시스템을 향해 던지는 아주 날카롭고 위험한 비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이 혁명적인 이야기를 지배층만 쓰던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글자, 한글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릇까지 혁명적이었던 거죠. 완벽한 세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홍길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만약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저 순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율도국을 더 나은 세상을 직접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백 년이 지나도 홍길동이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이유일 겁니다.